AI 버블 논란이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는 증시 버블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로 인해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실적이 별로였던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버블이고 버블이 빠지면서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AI가 10년 동안 S&P 500 수익률 30% 이상을 이끌 것이다 라 말을 합니다. 단순히 버블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장기간 영향을 줄 것이다 라 보는 거죠. 엔비디아를 보면요, 올해 주가가 121%가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3% 올랐고 구글은 38%가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악재에도 AI 냄새를 맡은 기업들의 주가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AI가 메타버스 같이 그냥 단순한 버블이다, 금방 꺼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요. 단기간 주가는 관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는 실적으로 형성이 돼요. AI는 장기간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총균세를 이을 제4의 혁명이 AI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2000년 전에는 쇠가 등장하면서 철기를 가진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정벌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고 중앙집권제도가 완성이 됐죠. 도로를 만들게 되고 법을 만들고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14세기에는 총을 만들었어요. 총을 가진 문화는 총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총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대영제국을 만들고 세계대전을 만들었죠. 균은 구대륙이 신대륙을 멸망시켰습니다. 구대륙의 병사들의 총보다 균으로 신대륙의 인구를 급격하게 줄였죠. 그 신대륙으로 구대륙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대륙은 자원이 풍부했죠. 10억 명이던 세계 인구를 80억 명까지 늘리는데 기여한 곳이 신대륙이었습니다. 총균세 모두 자신들이 역사를 빠르게 바꿀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빨랐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AI가 그 다음 단계라고 봐요. 시대의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향후에도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메타버스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는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은 만성적인 임금 인플레이션을 낳게 되고 케인즈 학파의 이론대로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신체가 변하면 과거의 의사가 지어준 처방전으로는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문제도 만성적인 임금 인플레가 원인이라 보거든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AI는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군인의 숫자도 중요한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군대는 모병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AI가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AI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모두의 일자리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168시간 일하는 AI랑 비교가 안 되죠. 월급이라는 유지비가 들어가는 사람과 초기 비용 외에는 전기료밖에 들어가지 않는 AI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추후에 임금 인상, 기술 유출, 이직같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또 AI입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발전 속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마차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경제의 역사를 보면은 효율이 뛰어난 쪽으로 계속 역사가 선택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 노동자의 매력은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AI의 효율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어느 시점 부터는 AI로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단순히 매출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인건비 감축으로 인해서 순이익 증가만 가져오는 가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2030년에는 AI로 인해서 세계 경제 GDP가 15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경 8천조의 소득을 증가시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노동력을 보강하고 소비자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AI로 인해서 새로운 공급과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 규모는 더 커진다는 이론이죠. 비슷한 사례로 스마트폰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PC, 휴대폰, mp3, 게임기, TV 같이 각자의 용도에 맞는 전자기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다른 산업들을 몰락시키고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기존 산업들의 규모보다 파이가 더 커졌죠. 게임 산업도 더 커지고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납니다. 이로 인해서 광고 시장도 더 커졌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빅테크 대부분 기업들이 스마트폰 탄생에 수혜를 입었죠. AI가 탄생하면서 챗 GPT 같은 검색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 시장, 콘텐츠 시장, 제조업, 자율주행, 배송,
금융, 의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스마트폰의 등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넷플릭스가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던 것이 1999년이었는데요. 3년 반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에 10개월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10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어요.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AI 버블을 걱정할 게 아니라 AI가 어느 분야에 활용되고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음 것들을 봐야 되겠죠. 연초에 AI 승자 기업은 MS 구글이 아니라 엔비디아일 거라고 했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반도체들이 그 다음에 혜택을 볼 거다라 했었는데, MS와 구글은 AI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다른 기업들도 경쟁사와 AI 선점을 두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버는 곳은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무기를 파는 기업,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승자가 된 기업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는 지금 무기를 파는 기업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용 고성능 GPU를 파는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AI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120%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아직 AI가 메모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고성능 메모리는 가격이 크게 뛸 겁니다. 엄청난 마진을 남기겠죠. 기존의 메모리에서 큰 수익을 내는데 고성능 메모리로 또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AI가 스마트폰 등장에 파급력을 주는 게 맞다면은 반도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AI 주가만 오르고 반도체 주가는 조롱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달 전에 김작가 TV에 나가서 반도체가 AI 다음으로 오를 거다라 말을 했었고, 한 달 전에는 달란트 투자에 나가서 반도체가 그 다음으로 오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거시 경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AI가 오르고 증시 분위기가 받쳐줘야 같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AI 열풍이 스마트폰급으로 파급력을 주고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한데, 메타버스처럼 바람만 잡고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은 버블은 이내 꺼지겠죠. 알파고가 2015년에 나왔었어요. 실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I 바람이 빨리 끝났어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모 AI 회사랑 합병을 하자고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그때 AI 회사들을 검토해봤더니 실생활에 즉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법적 규제라는 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AI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그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법률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규제가 기술을 제한할 거예요. 하지만 문서 작업이라던가 뭐 회의 보조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제가 없죠. 기술의 속도가 실적으로 빠르게 잡힐 겁니다.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하죠.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에 AI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로봇과 AI를 장착한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가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하드웨어의 혁명이 될 건데요. 근로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 생각해 봅시다. 공장을 도시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물류랑 교통이 좋고 부지가 저렴한 곳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 근처에다 태양광을 깔면은 제로 에너지로 공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전기료에서 자유롭고 부동산 비용이 덜 들고 임금이 덜 들죠. 그리고 텐베거는 AI로 성장성을 만난 사양산업에서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사양산업이라 저평가했던 기업이 인공지능과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고성장주로 돌변한다면은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겠죠. 주가가 눌렸던 게 팡 하고 터지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에서 텐베거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는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투자 순서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증시는 비용 절감을 만났을 때 대세 상승장에 걸리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렴한 공산품이 쏟아졌습니다. 유동성은 넘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대호황을 맛봤죠. 지금은 유동성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대폭 늘어나는 타이밍이 언젠간 올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AI 기술이 대중화가 될 겁니다. 증시는 한 번 더 대호황이 오겠죠. 그때는 업종마다 내가 AI의 최대 수혜주다 이러면서 진짜 성장주라고 자랑하지 않을까, 투자할 곳이 넘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시경제도 좋지만 이렇게 상상만 해도 즐거운 돈 버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기다리다 보면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면은
훨씬 더 피부에도 좋고 돈을 버는 데도 좋고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번에 6월 24일 서울, 7월 1일에는 부산에서 주식 특강을 하는데요. 돈 버는 즐거운 상상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링크는 더보기에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